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연애운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새로운 연애운. 도대체 저 연애운 한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구독자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페이스 새로운 연애운이라 나와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인데 여기에 제가 추가로 진지한 연애를 하게 될 사람으로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을 지금 내 무의식에서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랑 어울리는 사람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과 절대 안 맞는지, 그리고 내가 결론이죠. 어떤 사람과 진지한 연애를 하게 될지 상대방 다 말씀드릴 거고, 뭐 내가 행운의 새로운 연애를 하기 위한 뭐 도움이 되는 혹은 행운을 불러다 줄 시기나 혹은 날짜, 요일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 새로운 연애를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조언 메시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속 시원한, 그리고 이제 무의식부터 우리 풀어드릴 거라서 무의식부터 아주 그냥 어머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시원하게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정성껏 해드릴 거고, 오늘은 좀 너무 이렇게 뭐 슬픈 리딩이나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런 좀 텐션이 착 가라앉는 이런 리딩은 아니고, 이렇게 통통 튀면서 재밌게 우리 진짜 새로운 연애 내가 누구랑 하게 될까 이런 기대심에 보는 리딩이라 그런 텐션에 맞춰서 갈 테니까 조금 재밌게 리딩을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딩 처음부터 끝까지 중복되는 내용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고, 중간에 나가시기보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리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TMI예요. 여러분 들으실 분만 듣고 안 들으실 분은 바로 리딩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잠깐만, 내가 TMI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심각하다. 나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TMI 얘기한다 그러고 다음에 얘기한다 하지 않았나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왜? 어머, 여러분 잠깐만요. 죄송해요. 진짜 장난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신나가지고 방금 TMI 안내를 해드리다가 잠깐 까먹었는데 뭐 어찌 됐건 그냥 일단 일상 얘기하면서 TMI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뒤로 가서 어떡하지? 자, 일단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뭔가 겨울철에 제 목은 항상 약간의 갈라짐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주실 때 뭔가 막 목소리가 잠겼다. 지은이 목소리가 너무 잠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면 말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말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막 말하는 게 막 버거워가지고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갈라져서 갈라진 목소리는 사실 힘들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TMI는 왜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이거 적어둬야 되나? 미치겠네. 일단 네, 일단 잠깐만.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나요? 잠깐 기다려줄 시간?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미치겠다 진짜로. 어머, 잠깐만, 내 TMI 뭐였지? 여러분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다음에 진짜 적어서 올게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리고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요즘 이렇게 뭔가 인트로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딱 오늘 리딩 이겁니다 이것만 좀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TMI를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넣어도 될까요를 물어보려고 했나? 그냥 넣겠다. 그러니까 될 때 넣겠다. 그래서 안 들으실 분은 넘어가셔도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다른 얘기가. 어쨌든 하여간 이 정도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TMI예요. 그냥 그런 거고, 여러분들 댓글을 제가 이렇게 좀 하나하나 다 보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좋아요를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손을 좀 회복하는 중이기도 하고 손도 손이고 약간 좀 그 댓글들을 잘 못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 읽고 있거든요. 정말. 근데 꼭 댓글을 읽고 좋아요만 누르면 괜히 또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제 생각에 그래서 나 꼭 댓글에 답을 달고 좋아요 눌러드려야겠다 하고 있다가 또 놓치고 읽기만 하고 놓치고 읽고 감동하고 놓치고 읽고 좀 이따 시간 딱 확보해서 이때 달아드려야겠다. 어쩜 이렇게 써주셨을까? 너무 재밌다. 이러고 놓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지나서 좋아요만 누르려고 하다가 좋아요만 뒤늦게 누르면 또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댓글 달아드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또 내가 이 구독자분만 달아드리면 또 며칠 전에 달아드린 분은 또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더 일찍 달았는데 이런 생각 있죠. 나만 하나? 그런 생각. 저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약간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너무 예의 없어 보이고 무례해 보일까봐 상처 드릴까봐 좋아요도 못 누르고 막 이런 상황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좋아요도 못 누르고 댓글도 못 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여간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답은 제가 최대한 달아볼게요. 근데 막 엄청 길게 달지 못해도 제가 진짜 다 읽고 최대한 달아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달아주시고 제가 만약에 답글을 못 달고 좋아요가 안 눌려져 있다. 근데 저 지금 정말 다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써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전히 신년 운세로 상담 만나 뵙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TMI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신년 운세로 만나게 뵙고 있는 분들 저희 내담자분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늘 사랑하고 늘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이제 항상 반갑다는 거 그리고 멤버십 또 리딩도 제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좀 해보고 있고 1월부터 이제 2월 흘러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독특한 주제들을 그냥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 뻔한 주제보다 약간 독특한 주제도 듣는데 또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리딩도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분은 멤버십으로 만나셔도 되니까 편하게 되실 때 편하게 항상 그렇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월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리딩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위로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개 카드 중에 원하시는 카드 고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TMI는 별로 중요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중엔 없는 것 같으니까 적어서 생각나면 바로 적어서 다음번 리딩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분은 새로운 연애를 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에너지들의 카드가 있고 지금 1번 분은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는다기보다는 함께 가도 괜찮은 사람인지를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것에 조금 더 가까워요. 막 외로워가지고 나 누구랑 만나지? 막
나 어떻게든 누구든 뭐 일단 소개 좀 받고 싶다. 막 이렇게 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소개가 들어와도 설령 아, 이 사람이 내가 앞으로 함께 가도 될까 말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구분하는 눈이 생겼다. 그 정도의 컨디션을 갖고 있다. 그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연애운의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막 너무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 라고 카드에게 물어봤어요. 내 무의식, 현재 지금 나의 무의식에선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자, 겉으로 보면요. 1번 분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 이젠 나 감정 소모가 싫어. 편한 사람이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일단 1번 분은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을 원해요. 말로 막 내가 오늘 이렇고 저렇고 내가 그니까 왜 화가 나냐면 너가 지금 이런 부분은 너무 잘못됐잖아.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을 눈치껏 이해하는 사람. 이 눈치 약간 좀 빠른 그런 사람을 원하고 여러분, 제가 약간 지금 목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그치만 열정은 여전하다. 네, 좀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냐. 나를 막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훈계하지 않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1번 분은 그냥 1번 분을 놔두면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막 사랑해주고 막 너무 막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막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좀 편안하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근데 막 내가 널 케어해줘야 되고 너가 막 날 케어해줘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서로서로 배려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를 막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이런 거 싫죠. 그리고 훈계를 하고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혹은 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막 가르치려 들거나 그런 사람 너무 싫어요. 내 무의식은. 그리고 나의 과거 이런 거, 뭐 나의 과거, 뭐 내가 아니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아무런 연애를 내가 이제껏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 과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캐물으려고 하는 사람은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마 뭐 약간 복잡한 과거가 있든 단순한 과거가 있든 뭐 남들 다 비슷비슷하게 겪는 뭐 너도 겪었고 나도 겪을 수 있는 그저 평범한 과거가 있든 아니 과거가 난 진짜 아예 없어. 난 연애 경험도 막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것든 상관없이 나의 과거를 막 캐물으면서 너 뭐 옛날에는 이랬어? 뭐 옛날엔 그랬어? 뭐 어떤 사람 만나봤는데? 난 너가 옛날에 어떤 연애했을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뭔가 막 이런 게 싫어요. 그냥 예전은 예전이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어야 해요. 1번 분은. 뭐, 누구나 다, 지윤님, 뭐, 누구나 다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뭐, 어느 정도 좀 불안해도, 그걸 또, 뭐, 나름의 스릴, 나름의 밀당으로 즐길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고, 나는 너무 상대가 매력적이면 나를 좀 불안하게 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번 분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든 간에 일단 저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야.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도 너무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해. 그러면 그냥 1번 분은 사실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뭐 정이 들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환상도 정도 기대치도 다 떨어져. 일단 나를 막 불안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연애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강해요. 연락 때문에 신경 쓰이게 안 하고 애매한 태도로 헷갈리게 안 하고 확실할 때 확실하고 우유부단한 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내 인생 자체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막 쥐락펴락하는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연애는 나는 다신 안 할 거야. 이미 내 무의식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나랑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카드에게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말을 지금 해주냐. 현재 우리 1번 분의 에너지와 맞는 사람 누구냐면 일단 성격적으로는 좀 차분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어야 해요. 감정선은 깊지만 표현 자체가 막 극적이고 막 이렇게 막 표현 자체가 막 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울려요. 그리고 말수가 좀 없어도 신뢰감을 주는 타입이 나아요. 뭐 내가 막 상대로 인해서 내가 막 웃겨지는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일단 나는. 그리고 약속을 하거나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하거나 기준을 정하거나 했을 때 그게 맨날 막 시시각각 바뀌지 않고 분명한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랑 잘 맞아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어쨌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우리 1번 분과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잘 맞고요. 예를 들면 외모도 나의 외모와 맞는 궁합은 상대가 좀 깔끔한 인상, 화려한 거 아니야. 깔끔해. 셔츠나 니트나 이렇게 딱 정갈한 코트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는 타입. 그리고 되게 평온한 느낌, 편안한 느낌을 주고 좀 정돈된 사람이 좀 깔끔한 그런 사람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요. 현실에서도 이미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 나랑 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나한테 막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뭐 사회에선 괜찮지만 나한테만큼은 막 약한 모습 보이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서로 좀 의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감정적으로 막 나한테 기대야만 하는 상황의 사람은 나랑 안 맞아요, 일단. 그리고 본인의 일, 본인의 루틴 이런 게 확실히 있는 사람이 나랑 매우 잘 맞는다. 그러면 다음 나는 어떤 사람하고 절대 맞지 않을까 카드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얘 이렇게 얘기해 주죠.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은 진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고 또 이 사람의 외모나 다른 능력이 좋으면 이런 부분이 좀 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감성적으로 내가 너무 이렇게 좀 텐션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감정 기복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을 또 잘 맞아 할 수도 있어요. 재밌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모두에게 적용된다기보단 진짜 1번 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정말 안 맞아요. 1번 분하고.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 예를 들자면 나만 손해보고 지금 나만 피해보고 있고 나만 너 챙겨주고 나만 너 사랑하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기다리고 나만 배려하고 있고 너가 나한테 뭘 해줬어? 내가 너 위에 다 맞춰줬잖아. 이렇게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피해받았다 너한테 이런 거. 그리고 말 엄청 많지만 행동은 쥐뿔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있죠. 야 너는 뭐 왜 이랬어? 그럼 아니 너는 이게 문제고 그럼 너는 이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왜 너는 하면서 나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거.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막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전혀 비상식적인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야 진짜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모르고 연애했어? 모르고 사귀었어?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뭔가 따라하려고 했는데 너무 밉지 않아요? 약간? 나 몰랐어?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거 왜 이렇게 뭔가 너무 밉고 싫지?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1번 푼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은요. 질투하고 통제하고 막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에너지가 되게 강한 사람 있죠. 막 집착하고 싫다 그러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은 1번 푼의 에너지를 굉장히 빠르게 소모시켜요. 1번 푼한테 필요한 사람은 강렬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주제죠. 나는 어떤 사람하고 진지한 연애를 하게 될까? 일단 직업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를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 회사원이라거나 전문직이라거나 예를 들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일의 흐름이 안정된 사람이 굉장히 잘 맞고요. 인간관계에 막 복잡한 사람보단 정말 심플하게 뭐 몇 년지기 친구 뭐 가끔 한번 만나고 맨날 보던 사람들 가끔 한번 모이고 그냥 정말 단순한 인간관계 정도 하는 사람이 나랑 어울려요. 그리고 막 술자리 많다거나
막 유흥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 멀어요. 유흥이 내가 나부터도 유흥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걸 막 꼭 참석해야 돼. 파티나 뭐 어떤 축제나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유흥 자체를 나도 너무 즐겨. 그럼 상대방이 너무 이런 거를 싫어하면 또 안 맞겠죠? 그런데 나한텐, 일본 분한텐 밤문화, 뭐 유흥, 이런 거, 막 뭐 파티 이런 거 별로 안 맞아요, 나랑. 성격을 보면 생각이 깊고 좀 신중하게 말하는 분 있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막 뭔가 이렇게 툭툭 내뱉고 이런 사람보다 좀 성숙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의 사람과 굉장히 어울리고 책임감 강한 사람하고 잘 맞아요.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연애 자체를 가볍게 하고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겁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게 될 사람의 외모는 첫인상 자체는 좀 평범하거나 오히려 좀 텐션 낮아 보이고 차분해 보일 수 있는데 보면 볼수록 귀엽고 이 사람 되게 은근히 밝고 엄청 씩씩하고 호감형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빛이 좀 이렇게 약간 강렬하고 약간 눈빛이 좀 이렇게 단단한 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섹시하고 발랄하고 이런 거랑은 정말 별개로 눈빛 자체가 딱 정말 단단한 그런 타입의 외모의 사람과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이 차이를 봤을 때는 연하는 사실 많이 안 보이고 동갑이나 연상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연하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한두 살 연하? 막 이런 정도? 그래서 한두 살 연하 혹은 동갑에서 아주 살짝 연상? 한두 살 연상? 요런 느낌. 자, 우리 커플은 어떤 커플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연락도 굉장히 적당하게, 빈도도 적당하게 가져가고 신뢰가 기반이 될 거고 각자 할 일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런 거 있죠. 막 너 뭐 일이야 나야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막 또 누가 더 돈을 잘 벌고 막 더 일을 한다고 어떻게 너 일하면서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정말 그냥 각자 할 일 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런 것들. 싸워도 우리는 말로 풀고 감정 쌓아두지 않아요, 우리 커플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포인트에 반하냐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1번 분의 이 솔직한 거에 반한대요. 뭐 외모는 당연히 서로 반해요. 서로 외모가 되니까 그 다음을 보는 건데 결정적으로 나와 진지한 연애를 하기까지의 이 사람이 나한테 반하는 포인트는 솔직한 거예요. 내가 되게 솔직하고 1번 분이 되게 분명해요. 1번 분이 우유부단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스타일이 아니고 우왕좌왕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막 덜렁대는 것도 막 가끔 있겠지만 되게 꼼꼼하고 좀 정확하고 뭐 매사 명료한 거 좋아하고 또 솔직하고 밀당하고 막 여지 주고 어장 관리하고 이런 편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할 거고 상대는 나는 상대방의 안정감 이 사람이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클 거고요. 이 사람의 태도 또한 막 나한테 보여주는 게 막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꾸밈 없는 태도. 이런 거다. 고백은 누가 할까? 예상을 좀 해보면 상대방이 먼저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약간 뭐 이벤트성 이런 고백이 아니라 좀 조용한 고백? 확신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확신이 생겼다는 걸 말로 전하는 그런 느낌이다. 두 분이 왜 장기 연애를 하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불안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 기준이 비슷하고 보는 관점도 비슷하고 대처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제일 나다워. 막 숨기지 않아도 돼. 내 개성을, 내 성향을 이런 걸 그냥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제일 나다워. 당연히 장기 연애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꾸미는 거 그런 척하는 거 하루 이틀이지 이거를 1년 내내 2년 내내 어떻게 하겠어요? 본 모습 나올 텐데.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1번 분의 새로운 연애의 행운의 날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짝수 날짜인데 숫자 2, 4, 6, 8 숫자 2, 4, 6, 8이
날짜에 들어가든 월에 들어가든 나의 행운의 날짜라는 거고, 새로운 연애를 진지하게 가져가기 위한 우리 조언이 있어요. 자, 1번 분.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주지 않아도 된다.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일관성을 체크해 주세요. 불안해지는 순간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한 연애를 지루한 연애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나와 진지하게 연애하게 될 이 상대방은요, 불꽃 같지는 않더라도 나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 내가 일단은 어떤 사람을 원하나 내 무의식을 먼저 보면서 우리 어떤 사람 만날지,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의 무의식을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전 타로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제가 타로 카드를 맨날 보면서 내 무의식을 아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다. 타로는 그 생각하거든요. 일단 무의식부터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2번 분의 뉴페이스, 새로운 연애운에서는 예상 못한 타이밍에 사람이 들어온다. 요 흐름이에요. 생각보다 깊어요. 이 연애가 굉장히 처음부터 깊고 진지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만나다 보면서 깊어진다가 아니라 이번 분은 처음부터 저 사람과 나는 진짜 깊은 연애를 하게 될 거야. 정말 진지하게 미래까지 보고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이번 분은 이 무의식을 보면요.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라고 볼 때 무의식에서 막 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다시 여자로, 나를 다시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을 원하고요. 나를 작게 만들지 않고 당신이 진짜 최고야. 나 당신 있어서 당신 존재감이 나한테 진짜 엄청나.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빛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이런 존재인가?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사람. 내 말, 내 감정 이런 거를 그냥 흘려듣거나 아, 쟤 또 저러지 뭐 이러지 않는 사람. 진짜 존중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번 분은 편한 사람? 안정적인 사람? 물론 그걸 누구나 좋아하죠. 근데 그저 편안하고 그저 안정감 좀 주고 이거보다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대하는지 그걸 정말 중요하게 봐요. 예를 들면은 사소한 말도 기억해주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나한테 사소하지 않았을 수 있죠. 내 나름은 난 이런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하거나 그냥 내 일상을 얘기한 부분일 수 있는데 보통은 이걸 그냥 다 잊고 아, 그래? 너가 그때 그런 색깔 좋아한댔나? 너가 그때 그런 음식 좋아한댔나? 아, 너 근데 이거 못 먹는댔나? 이렇게 뒤늦게 모르는 거 말고 아, 너가 그때 이런 걸 못 먹는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쪽을 알아봤다 라고 하던지 너가 그때 이 향기 좋다 그래서 나도 이 향수를 좀 뿌려봤다 라던지 너가 낮에 만나는 게 조금 힘들다 해서 여유 있게 저녁으로 예약했다 라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막 나를 막 공주 왕자처럼 다 무슨 뭐 내 스케줄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만큼 상대의 사소한 것들, 지나가는 말들 다 기억하는 그 정도 섬세한 사람이니 상대도 나를 그렇게 존중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내 말도 그냥 넘기지 말고 기억해주고 내 일정이나 내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좀 배려해주고 말투나 행동에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내 무의식은
나는 대충 오는 사람은 굳이 연애하고 싶지 않아. 그 정도 대충은 그냥 아무나 만나면 되지. 근데 나는 정말 나부터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분이. 응? 나는 대충 하면서 나 존중해주는 사람 원해, 이게 아니라 나도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나만큼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최소한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봤어요. 자, 나와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성격적으로는 좀 주도적인 사람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책임감 강한 사람 잘 어울리고요. 말하는 거에 좀 힘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둥글게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본인의 호불호도 확실하고 말을 할 때 좀 말에 힘이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이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싫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똑부러지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해야 될 때 아무한테나 막 건방지게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막 이러거나 네, 그냥 이러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거나 맘대로 해요. 이러거나 그게 아니라 본인의 그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고 연애에서도요. 기준이 분명해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면 좋아한다가 숨겨지지 않는 타입 그런 사람과 어울려요. 이번 분한테 밀당하려고 한다? 자존심 싸움 하려고 한다? 절대 상대도 되지 않아. 이번 분은 그냥 코웃음 쳐요. 니까짓 게 나랑 밀당을 한다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밀당을 하네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너무 똑같이 이렇게는 안 할 수 있다. 근데 어찌 됐건 좋아하면 좋아한다 이거를 숨기지 않아야 돼. 나 너 좋아하는지 아닌지 네가 맞춰볼래?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네 태도를 보겠어. 라든지 나 이 정도만 할 건데 너가 한번 눈치채보시던지 이런 거 절대 줘도 싫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와 또 어울리는 사람의 어떤 스타일, 외모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좀 체격이 있는 편, 그러니까 너무 왜소한 사람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약간 카리스마가 있는 인상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도도해 보인다거나 약간의 차가움이 느껴진다거나 저 사람은 그냥 보통은 아니겠네. 저 사람은 그냥 대충 넘어가진 않겠어. 이런 느낌이 좀 보인다거나 깔끔한 어떤 오피스룩이나 정장, 셔츠, 블라우스 이런 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 뭘까요? 첫인상에서 딱 봐도 이 사람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자, 그리고 조건적으로 봤을 때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하고 이번 분은 사실 잘 맞아요. 그리고 연애가 내 인생 연애가 전부야 이거보다 연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인생의 옵션이다. 그러니까 연애 자체를 가볍게 봐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진지하게 보기 때문에 연애에 목숨 걸지 않는 거죠. 내 모든 미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면서 연애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좀 분배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이런 모습이 나와 굉장히 잘 맞고요. 미래 계획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번 분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번 분과 잘 맞는 사람은 본인의 미래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 계획 자체가 아예 없다거나 오늘만 살자. 내일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다 써. 오늘만 살아. 직업도 뭐고 일단 너무너무 힘드니까 쉬자. 들어오면 일하지 이런 느낌보다 돈이나 커리어나 생활 방식이나 본인에 대한 어떤 미래 계획이 좀 정해져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결국에 이번 분의 에너지와 맞는 사람은 좀 의지할 수 있는 어른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과 절대 맞지 않을까? 이걸 보면 자,
감정적인 사람 정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이 F든 뭐 MBTI F든 T든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감정적인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막 말로만 미래가 물어보니까 말로는 막 엄청 거창해. 장난 아니야. 무슨 발표하러 온 사람 같아. 근데 정작 내가 생활을 하루 이틀 3일 한 달 저 사람 2달 이렇게 지켜봤는데 전혀 행동하고 딴판이야. 무슨 뭐 나랑 있을 때 미래 얘기한 거도 무슨 마치 뭐 모노드라마 찍고 간 것 마냥 연극 잠깐 하고 본래 역할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 말로만 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안 맞아요. 그리고 내가 왜냐면 이번 분이 눈치가 빠르시다 보니까 이걸 바로 맞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저런 막 얘기를 하면 지금은 준비 안 됐고 앞으로 그럴 생각이구나 혹은 지금 이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내가 보지 못한 어떤 저 사람의 이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번 분은 저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유 또 말만 저러네. 아유 지금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뭔가 제가 말하고도 약간 이번 분을 제가 너무 이 예시에 맞춰서 이렇게 딱 판단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 그러니까 물론 정말 별로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어떤 무의식으로는 아유 저 인간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유 또 시작됐네 이렇게 그런 거고 내 삶이 정리가 안 된 사람. 내가 그러니까 금전적인 상황이든 직업적인 상황이든 미래 계획이든 뭐 인간관계든 가족관계든 아니면 뭐 내 외모 관리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건 괜찮은데 그게 뭐가 됐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 여기서 문제팡 저기서 문제팡 수습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 결국 뭘까요? 이게 책임감이 전혀 없죠. 이런 사람하고 내가 진짜 안 맞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왜 자기 연민 강한 사람 있죠? 그리고 막 내 사정 좀 이해해줘 이런 말 자꾸 쓰는 사람. 야, 그래도 내 사정 알잖아. 야 그래도 너 내 마음 알잖아. 이런 거. 이거는 우리 이번 분을 굉장히 소모시킨다. 이번 연애는요, 보살핌의 방향 자체가 일방적이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 나는 어떤 사람과 진지한 연애를 하게 될지 카드에게 물어보면 직업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관리를 하거나 관리직이거나 기술직이거나 자영업, 사업하시거나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기술직이라고 하면 손으로 뭔가 자신이 만들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직이 될 수도 있고 창작, 뭐 컨텐츠 이런 쪽의 기술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하루 루틴이 비교적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 그리고 약간 사교 모임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가 아예 없다 이건 아닐지 몰라도 정말 사교 모임에 미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분하고 연애하게 될 사람은 내가 막 주기적으로 사람들 안 만나면 막 병에 걸려. 그런 병에 걸렸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연락 오면 보고 싶으면 만나고 서로 바쁘고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고 이게 되는 사람.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약간 무뚝뚝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원체 이 좀 약간 타고난 애교가 있어요. 애교도 있고 밝아요, 태생이 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무뚝뚝해 보였는데 오히려 이번 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나 뭔가 이 사람한테 뭐 알 수 없는 이 에너지를 받고 있잖아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애에서도 이 사람은 장난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뭐 이거 내가 장난이잖아 해가지고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 없고 본인은 장난이야. 진짜 악감정이 없었대. 그거 알겠는데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 그건 사실 악감정이 없어도 그건 너무 악질이거든요. 그 악감정 없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악질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를 봤을 땐 이분의 어떤 인상 자체가 좀 또렷하거나 좀 도도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웃을 때 되게 예쁘고 되게 밝고 시원시원하게 웃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약간 여기서 독특한 특징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얼굴이긴 해요. 내 눈엔 진짜 시원시원하고 시니컬해 보이고 너무 멋지고 너무 도도해 보이고 예쁜데 어떤 사람 눈엔 근데 너무 좀 성격이 세 보인다 혹은 너무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아무한테도 관심 없는 것 같아라거나 너무 차가워 보여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이 차가 어떻게 될까? 약간 연상의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앞뒤로 3살에서 7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하여도 3살에서 7살까지 가능. 연상이어도 3살에서 3, 4살 차이다가 아니라 3살에서 7살 차이까지도 가능한 연상.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살아온 환경을 볼게요. 살아온 환경을 보면 이 사람이 비교적 어른이 빨리 되어야 했어요. 좀 애늙은이 소리 많이 들었거나 이 사람의 집안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이 빨리 철들고 빨리 어른이 되었어야만 하는 사람이고요. 책임져야만 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느낌이다. 그리고 감정보다는 현실을 좀 먼저 배운 거예요. 이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어떤 커플이 될까? 위기 상황에서 되게 단단해지는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은 웬만한 걸로 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 연애가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위기 상황이 오면 더 단단해지거든. 결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 이번 분의 어떤 이 감정적인 부분, 섬세한 부분, 이번 분이 또 이해도 잘해주고 대화 자체도 되게 잘 풀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도 사실 태생이 좀 밝아요. 이런 부분에게 반해요. 상대는. 그리고 이번 분은 상대방의 어떤 좀 흔들리지 않는 태도 있죠. 저 사람이라면 진짜 웬만한 거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싶은 저 딱 철두철미한 저 모습에 정말 반해요. 그렇다면 고백은 누가 먼저 하나? 상대방이 먼저 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이번 분은. 뭔가 그리고 되게 고백이 직설적일 거야. 나 너랑 사귀고 싶다. 너랑 제대로 만나고 싶다. 나 너 좋아한다. 이렇게 정말 왜 둘러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직설적일 거고 두 분이 장기 연애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상대방은요, 연애를 가볍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왜 나랑 연애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나는 애초에 연애할 마음이 없었다 지금. 혹은 나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연애를 시작할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만나면 장기 연애가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진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 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시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행운의 날짜. 새로운 연애 운에 도움이 되는 이번 분의 행운의 날짜는 어떻게 보면 금요일. 이렇게 좀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혹은 금토일 요쪽이 좀 행운의 날짜, 그리고 저녁 이후 시간대. 이런 시간대가 행운의 날짜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갑자기 나가는 자리, 약속 취소에 생긴 자리, 안 나가려다 나간 자리, 요런 때에서도 새로운 인연에 이게 깊다. 자, 새로운 연애를 진지하게 가져가기 위한 조언이 있어요. 자, 이번 분 테스트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밀당하는 거에 되게 약해요. 불안해서 떠보거나 질투 유발하거나 일부러 거리 두거나 반응 보려고 행동하는 거 상대방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본인도 밀당을 안 할 뿐더러 진심을 진심으로 주고받고 하는 타입이라서 애매함을 주면 이 사람은 뒤로 확 물러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연애는 계산을 하면 놓쳐요. 그러니까 솔직하면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번 분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나의 무의식을 먼저 리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3번 분의 카드가 일단은 제일 결혼까지 가기에 확률이 높은 카드들이긴 해요.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의 무의식에서 진짜 욕구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데, 자, 나는요, 어떤 사람을 원하냐. 내가 이 사람 앞에 있을 때 긴장하지 않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매력도 없어서 아유 긴장도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막 뭐 그냥 멀렁뚱땅 이게 아니라 나를 극도로 긴장시키지 않아주는 사람, 않게 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연애를 하면서 뭐가 좋으세요? 저는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서 이 사람과 내가 사랑하고 좋은데 보러 다니고 예쁜 거 보러 다니고 뭐 추억 만들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이런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내가 보면 되게 누군가한테 예뻐 보이고 싶고 남자분들도 멋있어 보이고 싶고 일상에서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내가 장사를 해야 되거나 뭐 사업을 해야 될 때 물론 사람을 막 많이 만나야 되고 이렇게 좀 많이 보여져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런 분은 열외이긴 한데 지금 예시에서 약간 근데 어찌됐건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면서 미친 듯이 꾸미고 일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애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나와 내가 지금 출근해서의 내가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연애를 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되게 예뻐 보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나를 드레스업 하고 싶고 이런 의욕이 저는 연애를 할 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난 거울을 보면서 막 예쁜 나를 너무 사랑해. 오늘 내가 거울에 너무 예뻐야 오늘 하루가 잘 굴러가고 오늘 그냥 나 혼자서 내일도 나 혼자서 내일 모레도 나 혼자서 매일매일 나 혼자 있을 건데 집 안에서 너무 예쁘게 하고 있고 이게 나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몇몇의 분 빼고는 대부분 혼자 있을 땐 그렇게 나를 꾸며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이렇게 쉽게 찾아오진 않잖아요. 좀 편안하죠. 약간 이렇게 풀어져 있고. 근데 연애를 하게 될 땐 우리가 예뻐 보이고 싶다.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업하고 싶다. 텐션 업 되게 좀 이렇게 근사하게 꾸미고 싶다. 이게 약간 신나잖아요. 이런 게. 오늘 좀 멋지게 하고 가야겠다. 막 향수도 딱 뿌리고 오늘 이 룩에 맞춰서 딱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딱 가는 게 너무너무 딱 좋잖아요. 뭔가 기분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냥 집에 있다가 나가는 거야. 그냥 이 차림으로. 슬리퍼 끌고 막 안경 쓰고 머리 이렇게 딱 그냥 점매 묶고 실핀 꽂고 나가. 이게 아니라 분명히 드레스업은 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쁘게 꾸며야지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나는 기분은 허용, 오케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만났을 때 내가 막 이 사람 앞에서 걸음걸이, 말투, 이렇게 먹는 모습, 이게 네 이렇게 웃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말 다 계산해서 잘 보이려고 애써야 되는 상대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건 불편함으로 넘어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이 좋게 딱 꾸며서 오늘 뭔가 이쁘게 보여야지, 멋있게 보여야지 이런 느낌보다 이거는 무슨 면접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뭐 통과받아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막 애써야 되면 시종일관 이건 내가 꾸미고 안 꾸미고의 영역이 아니라 너무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3번 분이. 근데 무의식을 보면 말투, 표정, 뭐 다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피곤한 거야, 3번 분은. 그리고 이게 결국 3번 분의 에너지와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은 같이 있어도 내가 에너지가 안 빠지는 사람을 원해요. 왜냐면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계획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에너지가 너무 빠지는 거다. 그래서 나는 연애를 하고 이렇게 재밌게 좋게 설레게 이런 기분 정도 느끼고 싶지. 무슨 이렇게 내가 무슨 잘 보여야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슨 하루 종일 연극하고 온 사람처럼 내가 좀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3번 분의 무의식은 설레임보다는 편안하고 웃을 수 있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때로는 화장을 안 한 얼굴로도 만날 수도 있고 조금 덜 꾸며도 만났을 때 너무 편안하고 말을 좀 우리가 서로 안 한다 해도 막 이 공기를 어색한 공기를 내가 막 깨야 해 막 이런 압박감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 안 하고도 그냥
너무 잔잔하고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그리고 대화를 우리가 막 나눌 때 보면 꼭 연애 이런 거 말고도 미래 막 이런 거 말고도 여러 대화거리 있잖아요. 뭐 가십거리가 돼도 좋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 뭐 사회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내가 뭔가 어떤 하나의 분야든 여러 가지 분야 이렇게 조금이든 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것들이 많은 거. 꼭 엄청 막 복잡한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여기 뭐 미용실에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막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공감도 하고 막 예전에 이런 거 인형 같은데 막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어떠세요? 막 인형 얘기도 하고 뭔가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3번 분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와 진짜 어울리는 사람, 실제로 밝은 사람, 그리고 유연한 사람. 융통성 막 없어가지고 막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고지식해가지고, 왜 우리가 고지식한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융통성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고, 너 그런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거든. 우리 진짜 생각이 다르다. 와, 신기하다. 뭐 이런 거를, 혹은 뭐 불만이 되더라도 이런 걸 좀 맞춰갈 수 있는 합의점이라는 게 있는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답답한 사람,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이 사람에겐 딱 흑백 논리예요, 그냥. 그리고 기다 아니다.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싫다 좋다. 그리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게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대화가 뭐 이게 다양하게 되겠나요? 3번 분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데, 뭐 자꾸 뭔가 이렇게 던지면 맞고 틀리고로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론이 막 나고. 이건 뭐 결론 지을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3번 분은 좀 밝고 유연한 사람이 어울리고, 여러분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목감기가 있어서 목이 갈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리딩은 너무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약간 좀 뭐야 목소리 갈라지신 너무 힘드신가 봐 이러지 마시고, 정말 목소리 갈라질 정도로 너무 재밌게 리딩하나 보다 이래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럼 잠깐 물 좀 마시면서 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또 있어요.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보면 눈치가 좀 빠르고 공감 능력이 좀 좋은 사람. 여러분, 이게 공감 능력이 꼭 성별에 따라 여자가 공감 능력이 좋고 남자가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럴 순 없어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 있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공감을 절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 나하고 되게 어울려요. 왜냐하면 내가 공감을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MBTI F예요. 아니요. T예요. 그래서 공감 못해요. 이거 아니야. T고 F고 간에 일단 공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나도 상대도 제때제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고 사람을 좀 편하게 만드는 재주도 있는 그런 사람과 3번 분이 어울린다. 누군가를 막 미친 듯이 매혹적으로 끌어당기는 타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상대방은, 나하고 맞는 사람은 내 옆에 두면 좋을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 잘 맞아요. 그리고 뭔가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비율이 되게 좋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표정이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거 있죠? 에너지 있어 보이는 거. 나 지금 너무 흥분했다. 에너지 있어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너지라는 게 여러분 사실 표현을 막, 네, 막 이런다고 에너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담백하게, 네, 이래도 그 사람의 에너지는 정말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는 에너지를 표현을 못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3번 분이 분명히 직감이 좋아서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기운이 탁하다. 약간 저 사람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축 처지지? 이런 사람과
이 사람이 말수가 적든 표현을 잘하든 뭐 I의 성향이든 E의 성향이든 간에 에너지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하고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의외로 3번 분하고 잘 맞는 사람이 운동복이나 약간 캐주얼 차림이 잘 어울리는 분도 나하고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나와 잘 맞는 어떤 조건이나 현실을 알려드리면 자기 속도대로 좀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금전이나 직업에 대한 좀 과시욕이 좀 덜한 사람, 거의 없거나 덜한 사람.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능력이 있고 직업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이걸 과시해야겠다 막 이런 사람이 안 어울려요. 과시를 좀 안 해도 적당히 그냥 저냥 막 이렇게 튀거나 막 인플루언서처럼 살거나 이런 사람보단 좀 적당히 SNS도 적당히 하고 혹은 안 하고 뭔가 과시하려고 안 하고 보여주기 삶을 안 살고 이런 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분하고 절대 맞지 않는 사람을 알려드릴게요. 3번 분하고 안 맞는 사람은요. 좀 지나치게 약간 계산적인 사람. 그리고 연애하는 거를 마치 무슨 자기 목표 달성하는 것 마냥 이 단계별로 속도대로 막 이렇게 다음 관문 거쳐서 이렇게 가는 느낌 있죠? 안 맞아요. 예. 그리고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딱 기강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초반에 안 맞아요. 그리고 말투. 3번 분은요. 말수가 적은 건 상관이 없고 괜찮은데 말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말투가 재수 없는 건 못 참아요. 3번 분이. 예. 딱 듣자마자 너무 좀 재수 없다. 재수가 좀 없네. 말투가. 이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약간 정이 안 가요. 근데 이제 말수가 적더라도 말투나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의 표현이 조금 서툴든 표현을 잘하든 말투에서 느껴지는 이런 좀 따뜻함? 말투에서 느껴지는 온기, 생기 이런 게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딱 말투부터 좀 약간 좀 싹수가 노랗다? 이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보시면 되고 안 맞아요. 특히 약간 차가워. 막 그리고 자기가 차갑다고 막 엄청 막 보여주기 식으로 막 나는 엄청 차가운 거에 막 차가운 부심이 있어. 막 쿨한 척, 쿨병에 걸렸어. 이런 사람 별로 안 맞아요. 예. 왜냐면 3번 폰의 밝은 에너지를 완전히 눌러버려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이죠. 나는 어떤 사람과 진지한 연애를 하게 될까라고 봤을 때 일단 직업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회사원,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가 그리고 콘텐츠나 기획, 디자인, 예술 쪽 이런 분과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사진, 영상, 뭐 뷰티, 뭐가 됐건 예술, 기획, 디자인, 디자이너, 콘텐츠, 영상, 영화, 사진, 방송 혹은 프리랜서, 회사원 1인 사업이든 뭔가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도 연애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일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영업직 이런 쪽도 어울려요. 상대방이. 일상이 약간 이렇게 딱 몇 시부터 몇 시 퇴근 이거보다 약간 좀 일상이 비교적 내 일하는 거에 따라 좀 유연한 사람과 이렇게 좀 컨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진지한 연애를 하게 될 거다. 상대방, 나와 연애하게 될 상대방 성격. 일단 유머 감각이 있어요. 3번 분이 유머 코드가 또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약간 그게 있어요. 저도 약간 유머 코드가 잘 맞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저는 유머 코드가 잘 맞지 않아도 유머 코드가 잘 맞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대는 건 싫어해요. 제가. 그러고 이렇게 막 유머 부심 있는 건 또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3번 분은 유머 감각 있는 사람하고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 잘하는 사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 같은 경우는 피하지 않아요. 대화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적극적인 사람과 잘 맞고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뭔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막 연락 잘 안 하고 감정 표현 안 하고 이래서 3번 분이 속을 과거에 썩였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난 절대 이런 사람하고는 안 맞는다 이걸 이제 딱 알게 됐을 수도 있고요. 자, 3번 분과 연애하게 될 사람의 외모를 볼 때 볼수록 호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얼굴 안에서 어떤 특징, 독특한 특징, 뭐 어디에 미인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조개가 있다든지 눈썹이 진하다든지 속눈썹이 엄청 길다든지 옆모습이 예쁘다든지 웃을 때 눈이 반달웃음이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고, 나이 차이는 동갑 내지는 뭐 연하, 연상 뭐 다 비슷해요. 이 나이 차이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다라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딱 어디 이렇게 연하다, 연상이다, 동갑이다 이거보다 3번 분은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상대방의 어떤 독특한 특징으로는 이게 살아온 환경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의외로 이 사람이 상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람이 겪어온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삶을 살면서 유독 인간관계에서 계속 사람 간의 어떤 분쟁, 사건, 사고 이런 게 막 있는 사람이 있고, 겪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성숙해지고 또 자기만의 스킬을 또 깨닫게 되겠죠. 근데 유독 나 그냥 평탄한데 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뭐 없었는데 사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의 큰 상처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사람을 배척하고 경계하기보단 그냥 일단 믿고 가는 편이다. 우리 커플 어떤 커플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 같은 커플이 될 거래요. 그리고 웃음도 되게 많고 얘기할 때 데이트도 막 한정적이지 않고 일상의 어떤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될 거다. 자, 상대는요, 3번 분의 의외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확 반해서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번 분은 상대방의 어떤 이렇게 나를 부담 주지 않는, 그쵸?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막 잘 보여야 된다는 막 이런 불편함에 없는, 정말 이 사람과 있으면 진짜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이래서 반하게 된다. 고백은 사실 3번 분 쪽에서 먼저 감정적으로 좀 여지를 많이 줄 거고요. 고백 자체는 상대가 할 수 있지만 이미 그냥 서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말만 누가 먼저 뭐 오늘부터 사귀자 뭐 이런 게 좀 오갈 수는 있어도 두 분 다 서로가 그냥 오늘부터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표현은 양쪽 다 할 거다. 거의 동시에. 우리는 시작이 편해요. 그래서 끝도 편안하고, 그래서 장기 연애가 되고 결혼까지도 갈 수 있고요. 억지로 맞추지 않아요. 생활 리듬도 잘 맞아요. 오래 타오르는 장작 같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 번에 끓는 뭐 냄비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분 같은 경우는 행운의 날짜를 보면 숫자 4와 7이 들어가고요. 특히나 어떤 같은 요일에 좀 반복해서 뭐 마주치거나 같은 요일마다 하필 저번 주 수요일에 소개받았는데 뭐 이번 주 수요일에 또다시 만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요일이 반복돼서 마주칠 수도 있는 그런 행운이 있습니다. 숫자 4, 숫자 7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분, 너무 빨리 정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을 딱 발견했을 때. 서두르지 말고 두 분만의 흐름을 믿고 가시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들한테 야 우리 이런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이거 남한테 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두세요. 그리고 우리 둘에만 집중하세요. 남들 말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의 무의식부터 먼저 살펴볼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내 무의식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지를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 카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땐 뭔가를 하다 보니까, 같이 만나다 보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연락하다 보니까, 자주 보다 보니까 친해진 관계에서 발전하는 느낌도 있어요. 시작해볼게요. 이 4번 분이
무의식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나랑 같은 방향으로 사는 사람, 나랑 같은 방향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열려요. 이거는 이전부터도 그래왔을 수 있지만 사실 4번 분이 여러 가지 사람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현실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들에 부딪혀 보다 보니 나는 지금 그냥 뭐 잠깐 눈 맞아서 좋은 사람하고는 이제 그렇게까지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나와 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 잘 맞는 사람과 오래 가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그냥 애초에 열리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나만 맞추는 연애는 별로 4번 분한테 흥미롭지도 않고요. 나만 이해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 마음 붙잡고 싶다. 이것도 별로. 그리고 특히나 4번 분의 무의식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연애를 해야 하나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약간의 무례함, 뭔가 이렇게 본인에게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은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혼으로. 자, 무의식은 어떤 걸 원하냐. 4번 분과 인생의 기준이 비슷한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돈이나 시간, 생활 태도,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게 맞는 사람을 원해요. 나를 연애하는 사람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관계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왜?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연애가 안 된다는 걸 이미 깨달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시간을 더 이상 쏟을 수가 없고 내 에너지도 그런 사람과 만나야 충전되고 서로 나눠주고 공유하면서 채울 수가 있다는 걸 이미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뭐 예시로 간단하게 들면 내가 바쁠 때 나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감정 기복보다는 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책임져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하려는 사람. 문제가 생겨? 이러면 회피하진 않고 같이 해결하려고 나한테 한 번 더 연락하거나 한 번 더 만나자 하거나 나하고 대화를 해보자고 뭔가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있는 사람. 이 관계를 좀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건지를 카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하고 4번 분이 굉장히 잘 어울린대요. 말보다 행동, 그리고 감정 표현도 웬만하면 할 줄 알고 또 약간 신뢰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잘 어울려요. 그리고 로맨틱하진 않더라도 약속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본인이 진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랑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과 잘 어울려요. 그리고 화려한 스타일보다는 좀 정갈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바른 사람처럼 보이는 이미지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약간 이렇게 개성 있고 이런 느낌보다 정말 그냥 누가 봐도 바른 사람, 누가 봐도 올곧은 사람 이런 느낌의 사람과 잘 어울리고 외모적인 궁합도 그리고 뭔가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본인한테 어울리게끔 딱 입는 그런 스타일과 외적인 궁합이 잘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첫인상에 저 사람 왠지 뭐 일 되게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 드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이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 외모적인 궁합. 그리고 조건적인 거, 현실적인 거 봤을 때 상대방이 본인의 생계를 좀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돈을 잘 쓰는 사람보다는 지출 관리 이런 걸 좀 습관적으로 금전 관리를 좀 잘하는 사람이 나의 어떤 상호 보완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절대 맞지 않는지도 알려드릴게요. 4번 분하고 절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자, 감정이 먼저고 현실이 나중인 사람. 예를 들면 내가 뭐 둘이 뭔가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싸웠다고 쳐요. 싸워서 본인 감정에 화가 나서 본인 감정에 뭔가를 막 해. 근데 그거 하느라
본인 일이 뒷전이고 뭔가 우리 뭐 예를 들어 계획해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 예매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뒷전이고 일단 내가 화가 났고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뭐 일정 다 미뤄지고 본인 일 다 못하고 뭐 우리 뭐 예를 들어 데이트하는 도중에 싸워도 이 감정 때문에 뒤 데이트 이런 거 생각 다 안 하고 그냥 다 끝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맞아요. 4번푼이 계획형인지 아니면 조금 충동적인 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충동적인 편이면 상대라도 좀 계획적이어야 이게 보완이 된다는 의미일 거고 내가 계획형이면 저렇게 충동적인 사람하고는 절대 못 연애한다 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간. 저 5분만 늦을 것 같아. 뭐 10분 늦을 것 같아. 나 한 30분 더 걸릴 것 같아. 나 모르고 지금 일어났어. 나 어제 약속 있고 뭐 회식하고 술 먹어서 오늘 좀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너 지금 깼다. 이런 거. 극혐. 뭔가 약간 제가 극혐한다고 한 건 아닌데 약간 너무 좀 약간 진심 티나긴 했죠. 뭔가 약간. 전 진짜 극혐해요. 진짜 극혐해, 진짜. 죄송해요. 너무 TMI인데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극혐이다. 4번분은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 와, 너 뭐 해서 좀 늦었다. 뭐 5분만, 뭐 1분만 이런 거 그냥 그냥 1분 늦게 오고 5분 늦게 올 것 같으면 5분 전에 더 준비를 했으면 되잖아. 자꾸 습관적으로 1분, 2분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아예 더 뒤로 약속 잡던지 이거 맨날 먼저 나와 있는 나는 뭐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 두 분 사이에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막 약간 이런 분 있죠. 그런 사람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를 지금 의논해보지 않으면 나중 가서 해결하는 건 답도 안 나오는 건데 지금 미리 상의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러면 이때는 우리가 뜻은 맞아야 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를 했다 쳐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해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모든 걸 막 미리 다 예상해서 안 될 수 있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이롭고 현명할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그 자리 피하려고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이런 건 4번분한테 정말 최악 중에 최악. 그냥 원수보다 못하다. 이런 느낌. 오늘의 결론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과 진지한 연애를 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직업적인 거, 환경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뭔가 실무자 이런 거 있죠. 관리를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탁 뭔가 기획, 프로젝트를 맡거나 이 회사를 맡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거.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뭐가 됐건. 이 일을 그냥 어딘가 소속돼서 그냥 하는 것보단 일을 책임져야 되거나 동료를 책임져야 되거나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거나 고객을 책임져야 되거나 이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내가 하나 이렇게 탁 맡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하고 어울린다. 만나게 될 거다. 성격은 무덤덤해요. 좀 무덤덤한 편인데 되게 성실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결정 되게 빠르게 하고 4번분을 답답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핵심을 딱딱 짚어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답답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도 엄청 튀는 스타일 아니에요. 애초에 나랑 연인이 되려면 나는 애초에 너무 튀는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튀진 않을 건데 이 자세, 태도, 뭔가 걸음걸이, 이 몸매적으로의 피지컬 요런 쪽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데에 좀 눈이 가는 그런 스타일 좋은 옷발이 조금 장난 아닌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신뢰가는 인상인 사람 이런 거고 나이 차이 같은 경우는 동갑이나 연상으로 1살부터 4살까지 정도예요. 동갑이거나 연하면 1살부터 4살, 연상이면 1살부터 4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살아온 환경을 좀 이 사람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이 사람이 부모한테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과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랐을 거예요. 혼자 뭔가를 끝까지 버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삶이란 이런 거구나,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일찍이 본인이 혼자서 깨우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커플이 될 건지 물어봤더니 연인 겸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연애를 하다가 같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일을 하게 되거나 진짜 뭐 동업하게 되거나 같은 일 하면서 아니면 누군가가 뭐 결혼까지 간다면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내조를 하거나 외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연인 겸 파트너 요런 커플이 될 거고 계획도 함께 세우고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인 것에서 죽이 진짜 척척 맞는 그런 커플이 될 거다. 상대방은 4번 분이 의외로 아니 그냥 전 4번 분이 딱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단해요. 4번 분의 내면이. 그래서 결코 4번 분 본인이 살아온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에게 그렇게 아무거나 던져진 게 아니에요. 단단함을 준 거예요. 내가 거기서 진짜 단단하게 버텨내고 이 내공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름답게 보여져요. 멋있게 드러나요. 겉으로. 그걸 상대방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의 이 성실함, 신뢰감 이것에 정말 결정적으로 매력을 느껴요. 왜? 4번 분은 아무리 저 사람이 잘 나가고 돈을 잘 벌고 외모가 멋있고 예쁘고 해도 좀 성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 아까 제가 약속도 말씀드렸죠. 성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4번 분이. 그래서 일단 그냥 전형이던 사람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면 거기에 되게 매력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서로 빠진다. 우리는 뭔가 누구 한 명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흘러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을 하는 순간이다라는 거고 4번 분의 행운의 날짜가 있어요. 새로운 연애운의 행운의 날짜가 숫자 5, 숫자 9예요. 이게 들어가는 날짜예요. 아시겠죠? 5에서 9. 그러니까 뭐 5월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고 19일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로 엮이거나 도움을 주고받다가 가까워지거나 같은 활동을 하면서 친해지거나 이런 루트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연애를 내가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조언의 메시지를 알려드리면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이 사람을. 저 사람은 저런데 너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저런데 너는 이런 거 보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나? 날 별로 매력적이라 생각 안 하나? 내가 만만하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막 기대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 되게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현실적으로 이 관계는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이벤트적인 요소는 서로 할 거예요. 할 건데 그걸 너무 남들과 똑같이 막 드라마틱적으로 이거보다 우리는 우리 커플만의 서사가 있다를 믿고 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4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